나는 모든 걸 줬습니다. 돈도 시간도 마음도. 그런데 돌아오는 건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뿐이었습니다. 이 말, 혹시 마음속으로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안 해본 희생이 없고, 안 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 들수록 자녀와의 관계에서 외로움과 서운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무 많이 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꼭 주지 말아야 했던 것을 줬기 때문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자식이라도 절대 주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존중을 지키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선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자식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어디까지는 주고 어디부터는 주지 말아야 하는지 확실히 정리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벼워지고 당당해지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 자존심을 주지 마세요. 아들 녀석이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부모로서 모든 걸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결혼 자금도 보태줬고 신혼집 계약서에도 제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웨딩 플래너보다 더 바쁘게 뛰어다녔고 며느리 친정 식구들까지 챙기느라 애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잘 되면 그걸로 된 거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쯤 지나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주말에 자주 찾아오더니 이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가야만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로 부탁을 해오더군요. 아이 낳고 복직하게 되었다며 혹시 손주를 봐줄 수 없겠냐고 말입니다. 그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허리가 안 좋고 저도 무릎이 시큰거리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둘 다 한참 망설이다 결국 그래 도와주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아침 7시 반에 집에서 나와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전철을 타고 아기와 하루를 보낸 후 저녁 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있으니 애들이 얼마나 든든할까 하는 뿌듯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전화도 뜸해졌고 며느리는 집에 와도 말 한마디 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녁까지 차려놓고 가도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빈 그릇을 설거지통에 툭 던져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모습에 마음이 점점 무너졌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건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아들이 한마디 하더군요. 아빠, 엄마, 다음 주엔 아침 7시에 와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출근 준비할 시간도 없고 좀 정신이 없어서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당연함이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요구하는 말투.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내 손을 끌며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자식이니까 다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정말 옳은 걸까? 그날 이후 저는 자꾸만 자신이 작아졌습니다. 어디 가서도 말 못할 서운함이 쌓였고 자존심이 바닥을 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한 번쯤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너희한테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아니? 하루 종일 아기랑 씨름하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면서도 한 번도 짜증낸 적 없잖니. 그런데 너희는 너무 무심하다. 그러나 말은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식이니까라는 말로 자존심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 어딘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자식에게 내 자존심까지 다 주고 나니 남은 건 허탈감 뿐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애들러는 모든 인간은 소속되고 싶은 욕구와 함께 존중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감정은 더욱 커집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동시에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합니다. 사랑을 주는 것과 자신을 무시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다릅니다. 자존심은 단순한 자부심이나 고집이 아닙니다. 자존심은 나 자신을 지키는 선이며 타인이 함부로 넘지 못하게 만드는 울타리입니다. 부모가 자존심을 포기하면 자식은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기에는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습관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에 적응하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양보와 침묵은 상대에게 이건 괜찮은 행동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결국 고마움은 사라지고 요구만 남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의무는 시간이 갈수록 부모를 지치게 만듭니다. 자식을 위한 진짜 사랑은 자존심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고맙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용기, 부당한 요구엔 그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계속 헌신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소외입니다. 자식에게도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부모에게도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지킨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노후 자금을 주지 마세요. 남들은 은퇴하면 부부끼리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여유롭게 산다는데 나는 이상하게 더 바빠지고 더 불안해졌다. 퇴직금을 받고 처음 몇 달은 기분이 좋았다. 이제야 좀 쉬는구나 싶었고 아내와 함께 제주도 한번 가보자는 계획도 세웠다. 그런데 그 계획은 채 2달도 못 가 무너졌다. 큰아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말문을 열었다. 아버지, 저기 우리 전세금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혹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망설였다. 우리도 살 날이 많고 딱히 들어오는 돈도 없는데 이런 큰 돈을 내줘도 되나 싶었다. 그런데 아들이 난감해하는 얼굴을 보니 거절이 잘 안 됐다. 게다가 옆에 있던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큰애가 어려우면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겠어요? 그렇게 우린 계획했던 여행을 미루고 적금 하나를 깼다. 큰아들 부부는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 하더니 이후론 아무 말도 없었다. 몇 달 후 둘째가 연락을 해왔다. 이번엔 사업 자금이었다. 아버지, 이번 기회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요.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나는 또 마음이 흔들렸다. 첫째 도와주고 둘째 외면하면 형제 간의 감정 상할까 걱정되기도 했고 솔직히 이번엔 정말 갚겠지 하는 기대도 있었다. 결국 나는 비상금으로 남겨둔 예금까지 내줬다. 아내는 말은 안 했지만 점점 걱정스러운 표정이 늘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손에 쥔 돈은 거의 없어졌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갑자기 아내가 당뇨 진단을 받고 내가 무릎 연골이 닳아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의료비가 감당 안 되기 시작했다. 병원비 내려고 카드를 긁으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 돈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하자니 미안했고 한 번은 큰아들에게 넌지시 말했다. 아빠 요즘 병원 다니느라 좀 빠듯하네. 그러자 돌아온 말이 너무나 씁쓸했다. 에이, 아버지는 연금도 있고 집도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연금은 생활비 쓰면 빠듯하고 집은 팔지 않으면 쓸 수도 없는 건데 자식들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서야 알았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노후 자금을 나눠준 건 사랑이 아니라 미래를 포기한 거였구나.
그 후로도 나는 자식들한테 말 한마디 꺼내기 힘들어졌다. 도움받지 못할 걸 아니까 그냥 참고 또 참았다. 그렇게 병원비도 생활비도 쪼개 쓰며 살고 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그때 그 돈 내가 나를 위해 썼더라면 지금 이토록 불안하지는 않았을 텐데.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감정은 안정감입니다. 안정감은 단지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삶이 유지된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의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미래 계획을 쉽게 내어줍니다. 물론 사랑이 있기에 가능하지만 그 사랑이 내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 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의 과제를 통합과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통합이고 후회와 불안으로 고통받는 것이 절망입니다. 노후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 통합을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실제로 노후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가 경제적 불안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줘서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로 인해 나의 안전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경제적 상황을 대신 책임지기 시작하면 자녀는 경제적 자립에 대한 압박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은 일시적으로 줄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하고 여유롭게 살아야 자식도 편하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병원비,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자식도 심리적 부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나를 위한 투자이자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한 준비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건 나도 여유가 없어서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거절이야말로 자식을 위한 진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어려움을 모두 책임지려 하지 말고 본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부모가 되는 것이 결국 자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부부 사이의 갈등을 자식에게 주지 마세요. 결혼 생활 40년을 넘기면서 부부 사이가 늘 좋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최대한 싸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부터 이상하게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잦아졌고 그 불편한 감정을 자식들 앞에서 드러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어느 날 큰딸이 집에 와서 손주와 함께 저녁을 먹고 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아내는 전부터 짜증이 섞인 말투로 저를 몰아붙였고 저도 결국 욱해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당신은 집안일도 하나 안 도와주면서 뭐가 그렇게 떳떳해? 그 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벌어다 줄 때 당신은 뭐 했는데?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손주는 수저를 놓고 저를 쳐다봤고 딸은 아무 말 없이 애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전보다 연락이 뜸해졌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던 집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특히 성인이 된 자식 앞에서의 부부싸움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는 감정의 폭력이었구나. 어느 날 딸이 어렵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빠, 저 어릴 적부터 엄마랑 싸우실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 엄청 무서웠어요. 이젠 제 아이도 그런 장면 보게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갈등이 이렇게 오래도록 아이의 마음을 눌렀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아내도 그런 딸의 반응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우리 딸 마음을 다친 줄 몰랐네. 며칠을 우울해했죠. 우리 부부는 그제야 서로를 돌아보며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갈등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늦었지만 서로 사과도 했고 딸에게도 진심을 담아 편지를 써서 건넸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한테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하다.
이제는 우리 둘이 알아서 잘 풀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딸은 그 편지를 받고 눈물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을 자식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다짐. 그건 단지 부부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은 감정의 터전입니다. 부모의 감정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부부 갈등은 가족 전체의 정서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족 심리학자 된 시겔은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 상태를 얼굴 표정과 분위기에서 본능적으로 읽어낸다고 말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부모의 갈등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중재자나 희생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오히려 감정적으로 왜곡됩니다. 자식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배우자의 험담을 늘어놓는 것은 자식에게 감정의 짐을 넘기는 행위입니다. 이는 부모가 감정을 풀기 위한 수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식은 그 말을 중간에 끼인 사람으로 받아들이며 부담을 갖게 됩니다. 심한 경우 자식은 양쪽 부모 중 한 명에게 감정적 거리감을 두게 되고 가족 간 신뢰가 훼손됩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의 갈등을 반복해서 보게 되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자립 이후에도 부모와 거리를 두려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내가 부모님 사이에 끼는 게 싫어서 연락을 줄인다는 자녀들의 말은 그런 심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모가 부부 갈등을 자식에게 전달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자식을 편하게 하고 자신들도 독립된 감정의 주체로서 존중받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부부간 감정 문제는 가급적 단둘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는 가벼운 걱정 정도만 공유하되 판단이나 편 가르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이 커졌을 때는 자식에게 엄마 아빠가 오늘 좀 언성이 높았지? 우리가 알아서 잘 정리할게 라는 식으로 안심을 주는 말이 효과적입니다. 부부 갈등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감정은 인간적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태도는 책임감 있게 해야 가족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건강한 경계를 지키기 위해선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도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대화법이 중요합니다. 첫째, 자존심을 지키는 표현으로는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도울 수 있어. 우리도 건강을 챙겨야 하거든. 처럼 이유를 설명하며 거절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결국 무시당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나는 너를 돕고 싶지만 나도 나를 지켜야 해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노후 자금을 지킬 땐 직접적인 거절 대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큰 돈을 쓰긴 어렵지만 대신 이런 식으로 도와줄 수는 있어 라며 구체적 도움의 선을 그어주는 말이 유용합니다. 셋째, 부부 갈등은 자식 앞에서 감정을 노출하기보다는 둘이 있을 때 이건 우리끼리 얘기하자는 식으로 감정의 방향을 돌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식에게는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해결해 볼게 라는 식의 말이 신뢰감을 줍니다. 또 중요한 것은 표현의 방식입니다. 단호하지만 따뜻한 말투.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이건 우리 삶의 안정이 먼저야 처럼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기준을 세우는 대화가 관계를 지킵니다. 결국 우리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끝없는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며 당당한 부모로 서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즉 자존심, 노후 자금, 그리고 부부 갈등, 이 셋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나는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은 내 삶의 마지막 울타리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부 갈등을 자식에게 넘기지 않는 것은 이 가정의 평화를 함께 지켜가자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무엇을 더 줄까 고민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을 주지 않을지를 먼저 정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선이고 부모의 지혜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도 집도 아닙니다. 품격 있게 자신의 삶을 지키는 모습,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가족 안에서 경계를 지키는 책임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킬 수 있다면 부모도 자식도 훨씬 건강하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너무 많이 주며 스스로를 놓쳐왔다면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용기와 방향이 되어드렸길 바랍니다. 사랑은 끝까지 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는 삶에서 지키는 삶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